네, 예상치 못한 증시 날벼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우네요. 현재 코스피 장중 저점 부근이고요.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4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오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신데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찬물을 이렇게 끼얹는구나 싶고 앞으로 몇 주간 이란을 강하게 패겠다라는 네.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 이 시장 참여자분들뿐만 아니라 간밤에 이제 미국 국민들과 미국 참여자들이 예상한 것과도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상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잠깐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자화자찬의 연속이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초반에 굳이 들을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몇 개 추려 본다면 일단 안 좋은 소식들이죠. 예를 들면은 앞으로 2, 3주 내에 가장 강력하게 군사적 타격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석유가 많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식한 얘기죠. 예. 국제 유가가 오르는데 미국만 유가가 안 오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만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실상 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안 좋은 얘기들을 굳이 쭉 한다면 이런 얘기를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보다 지금 이제 오늘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제 급등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유의미한 부분을 일부러 찾아본다면 어쨌거나 2, 3주 안에 종전에 관한 시한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끝내겠다, 거기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직접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섬을 점령하고 지상군을 투입하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끝도 안 보이는 수렁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의 메시지는 그나마 끝이 보인다는 의미에서는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강한 군사적 타격에 관한 메시지는 뭐냐? 실제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문을 해본다면 2, 3주 안에 종전은 한다. 2, 3주 안에 이란에서는 떠난다. 그리고 지금 협상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오히려 좀 방점을 굳이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여 협상이 미국 주도대로 되지 않거나 이란 측이 만만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을 경우에를 대비한 더 강한 타격 같은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압박 전술 내지는 심리 전술 이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조금 다르게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미운 털도 그 이슈가 있습니다. 이 파병 요청했는데 안 온 나라들, 그러니까 나토 탈퇴 이런 이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한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관련해서 조금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치, 지정학적인 상황, 중동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원유에 대한 의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어쨌거나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달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요. 한편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극우
뭐 구글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쪽과 좀 친한 정권이 들어섰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뭐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섰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까지 합쳐서 나토의 주요국들도 파병, 심지어는 군사적 지원, 심지어는 이제 전투기의 급유 같은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거부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유독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좀 지목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글로벌리하게 사실은 미국이 힘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으나 그게 그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실망감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프랑스, 뭐 영국,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어떤 유럽 나라들 할 거 없이 네. 전부 다 나서서 파병 문제는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우리에게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리스크는 좀 조심스럽게 적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코스피가 4% 장중 저점 더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유가는 WTI 5월물 기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 한국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일단은 호르무즈 관련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유가 상승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시아 증시의 하락은 한편 예상할 수 있죠. 네. 단순히 그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은 조금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동시간대에 아시아 증시의 낙폭을 보면 우리가 옆 나라 일본이든 홍콩이든 대만이든 비슷한 나라들과의 낙폭을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우리의 낙폭이 한 3배 정도 더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해요. 네. 예, 물론 실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사실상 오늘 종전이 된다라고 선언을 해도 진짜 오늘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로 인한 영향이 이제 쭉 가면서 수습돼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정도의 예상이었는데 다소간 타임테이블을 2주 정도, 2, 3주 정도간 미뤄지면서 네. 협상 내지는 협상을 위한 강원 전술 이런 게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지속된다라는 측면 요거 정도만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에 비해서 낙폭이 좀 큽니다. 아시아 증시 다른 증시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면은 1% 내외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4%까지 낙폭을 키운다는 거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단순히 실망하는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는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좀 과매도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 낙폭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좀 보수적이고 관망하는 마음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네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실 이란 전쟁 터지고 동아시아 더 급락을 한 그런 폭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더 타격을 그렇습니다. 받는 요 최근에 이란 전쟁이 처음 터지고 나서의 증시의 이제 낙폭 부분은 우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고요. 네. 글로벌리한 펀드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시장이었기 네, 네, 때문에 한국 특유의 사유를 좀 받았죠. 네. 그런데 그런 사유의 사유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소멸되고 난 이후에는 다소간의 뭐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세계 증시 또는 아시아 증시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연동됐거든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의 낙폭은 조금 더 과한 걸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조금 더 좀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그런 어떤 새로운 로직은 다시 이제 좀 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나는 대책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들이 일단 유가의 상승을 현재 다시 촉발시키면서 100 언더로 내려갔던 걸 다시 지금 100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한 말이에요. 미국은 거기서 안전하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미국 유가가 갤런당 4불을 넘었고요. 그건 이제 평균 가격이고요. 이제 상당히 이제 먼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서는 5나 6을 넘어갔어요. 네네. 미국도 이미 물가 상승을 체감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 속에 들어갔습니다. 유가 상승이 국제 유가 상승이 잡힌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어지는 로직이 채권 금리를 또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미국 역시 이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참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만 이 로직이 가동된다라고 하면 역시 또 2, 3주 안에 사실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간의 좀 고통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길어졌다 뿐이지 끝은 보인다. 이런 어떤 전망을 좀 하고 싶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사상 최저의 지지율 33%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11월 중간 선거 굉장히 맞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큰 이벤트가 많아요. 네. 선거도 있고요. 네. 조만간에 미국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잡혀 있는 미중 정상회담도 잡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사실상 더 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테이블은 2, 3주 내로 설정됐다라는 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를 자극해서 그게 결국 미국 채권 금리를 자극해서 사실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많이 줬거든요. 최근 2, 3일간 종전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시장이 뭘 원하는지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2, 3일 전에 파월 의장의 하버드 대학에서의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시장의 우려를 완벽하게 일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우리 유가 보고 있어. 예. 물가도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올릴 상황 아니야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겨우 시장이 안정됐거든요. 즉 모든 월가, 연준, 시장이 다 한 목소리로 사실은 이 우려감이라든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관한 이 경로에 관한 것들은 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탈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센 의미의 말펀치가 나왔거든요. 2, 3주 안에 뭐 발전소를 타격해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그럼 이란이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보복 카드로 최근에 어저께 이제 얘기한 게 그럼 우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직접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테크 기업의 이름까지 예.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테크 기업이 뭐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다 있으니까요.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네. 나온 상황이니까. 또 이란에 만약에 발전소를 공격해서 원시시대로 돌린다. 그럼 이란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면은 중동 전체가 원시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센 의미의, 가장 강력한 의미의 협박전, 말펀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어쩌면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가 나온 걸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협상의 최고의 압박 전술이 나온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터프하게 얘기했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대국민 연설할 때 유가 걱정하는 거 알고 있다 이런 멘트도 맞습니다. 해서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6%, SK하이닉스가 6% 하락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약간 저감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다음 주면은 이제 실적 발표거든요. 어저께 이제 3월달 우리 이제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반도체 역시 전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이 상황에서도 이 전쟁이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관한 컨센서스가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 8%, 네. 하이닉스 6% 이상 업계 평균 컨센서스가 올라갔어요. 네.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컨센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만약에 이미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36조 원저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얘기가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자리 숫자가 예를 들면 4가 나온다든지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시한이 설정된 이 전쟁 문제만 해결된다면 바로 위로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이제 예견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또다시 이제 목표가라든지 컨센을 상향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변동성 자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를 써라. 지금이야말로 뭐 줍줍할 때다 이런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뭐 과감하게 구사하기보다는 그렇죠. 다만 예. 언제든지 들어가도 좋은 정도의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뭐 여차하면 이 정도면 박앤세일 구간이다라는 그런 시선은 유지한 상황에서 저점 분할 매수 정도 또는 뭐 약간의 뭐 호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제 종전 선언이나 이제 구상 전략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겠다라는 발언만 있었다면 이제 종전 이후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오늘 상당 부분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쪽이었었는데 오늘 그런 섹터는 다 하락.
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좀 안타까운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그런 거고 산업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지금부터 좀 유심히 봐야 될 섹터가 뭐가 있을지 네,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석유 때문이에요. 네. 석유에 관한 집중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전 세계가 체감하고 우리 또한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쟁은 뭐 오늘 끝나든 2주 끝나든 3주 끝나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세계가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그 이전으로 그대로 복제돼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큰 이벤트를 겪고 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요. 네네. 산업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가장 먼저 바뀌게 될 섹터는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석유에 관한 집중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공감했을 네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각국이 좀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편으로 이제 원전에 관해서도 다소간에 조금 주춤했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은 소외된 건 아닙니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탄력이 덜 붙었다라면 전후에는 바로 붙을 확률이 높은 쪽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하고 그다음이 이제 원전 관련한 섹터, 특히 이제 원전 경험이 있었던 일부 건설 섹터, 네네. 이 정도 관련해서는 뭐 어떤 신호만 잡힌다면 바로 호재 반영하면서 중장기로 먼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호재를 받을 섹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도 장착하면서 신경 쓰일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글로벌 각국에서 여기서도 돈을 버는 섹터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우리한테 이제 그런 이제 전후의 모습들, 뭐 유가의 모습들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전쟁 관련한 이슈는 글로벌리하게 다 같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에게 조금 더 가중돼서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환율이에요. 환율. 네, 환율이 지금 사실상 오늘도 조금 이제 어저께는 사실상 20원 정도 낙폭을 가져가면서 네. 다소간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지금 이 20원 소식 때문에 다시 1,520선을 올라가는 상황으로 네. 보이고 있거든요. 환율이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일본도 엊그제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 물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엔달러 160엔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넘자마자 사실은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159 밑으로 일단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1530선을 2, 3일 전에 이제 장중 넘으면서 사실은 조금 우려할 만한 구간으로 넘어갔는데 당국의 대응이 조금 늦었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환율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준다면 그러면 위로 베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세에 관한 압박이 좀 줄 수도 있는데 개입 자체가 늦는 바람에 사실은 위로 상방이 계속 열리는 효과가 나오면 네. 지금이라도 빨리 환전하고 매도하고 나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상방이 막히고 내려갈 거라는 추세적인 믿음만 준다면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 빨리 환전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지금 사실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역방향으로 모멘텀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사실은 한국은행 관련해서 실무진들의 구두 개입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 중에서 크게 걱정할 레벨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으로 좀 네, 보입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약간의 이란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글로벌리하게 두고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미시적으로 이제는 관리하는 단계에 좀 들어가야 이 위기에 대한 완충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WGBI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좋은 호재 구간을 맞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들어오는 구간이 이제 고환율 구간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이제 채권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사실상 환해지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이키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해도 사실은 환율 입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국이 조금 예리한 관리가 좀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한편으로 이제 RIA 계좌가 지금 한 6만 개, 9만 개 이상이 하면서 계좌 자체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책적으로 좀 더 푸시가 돼서 사실은 좀 환율을 내리는 안팎으로의 효과가 좀 나와야 요 한 2, 3주간의 이제 이 변동성을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견뎌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율에 관한 대책은 조금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일은 터졌고요. 또 위기는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